청천벽력 같은 그날, 이혼하고 싶어요. 65세 생일을 맞은 아내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28배 만나 30에 결혼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다. 그날 저녁은 아내의 생일이었다. 아들 내외와 딸이 함께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아이들이 선물을 건넬 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게 기쁨의 눈물인 줄만 알았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둘만 남았을 때 아내는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입을 열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을 생각했어요. 아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 회사 일에 매달리고, 승진에 목을 매고, 퇴근 후 소주 한잔하며 동료들과 수다 떨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잖아요.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조차 몰랐다. 결혼 기념일에도 꽃 한 송이 사본 적이 없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사이에 라는 핑계로 40년을 살아왔다. 기억하세요? 작년 봄에 제가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을 때요. 당신은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냐고 했어요. 그러고는 다음 주 토요일에 골프장 갔잖아요. 친구들이랑 1박 2일로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정확히 기억났다. 아내가 여행 팸플릿을 가져와서 보여줬을 때 나는 TV를 보며 대충 듣고 거절했었다. 대학 동창들 만나면 다들 남편이랑 유럽도 다녀오고 국내 여행은 분기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우리는 아이들 다 키운 후에도 단 한 번 여행을 안 갔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15년 전 제가 유방에 혹이 만져진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범사 받으러 가는 날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요. 당신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병원 가서 혼자 검사 받고 혼자 결과 듣고 울었어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암이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근데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내가 괜찮다고 전화했을 때 나는 다행이네 한마디 하고 회의에 집중했었다. 당신 알아요?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폐렴 걸려서 일주일 입원했을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저는 밤낮으로 병원 지키면서 간호했어요. 작은 애는 초등학생이었는데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하고요. 아내의 목소리에 4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묻어났다. 당신은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바람도 안 피웠고 폭력도 없었고 돈도 잘 벌어왔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저는 당신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였어요. 나는 성실한 남편이었잖아. 바람도 안 피웠고 월급도 다 넣었고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냈고 내 말에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전부인 줄 아셨죠? 저는 남편이 아니라 동반자를 원했어요. 대화하고 함께 웃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사람으려. 하지만 당신은 집에 오면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결혼 1년 차에 제가 임신했을 때 기억나세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토하기만 했는데 당신은 임신하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했어요. 출장 간다고 일주일씩 집 비우고요. 나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돈을 벌어오고 아이들 학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는 거, 그게 남편의 의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주변 남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거들어 달라고 하면 내가 돈 벌어오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했잖아요. 전 일도 안 하는 줄 아셨나 봐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아이들 돌보고 시댁 어른들 챙기는 게 일이 아닌가 보죠. 40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때 기억나세요? 5년 동안이요. 치매 오셔서 밤낮이 바뀌고 대소변 못 가리시고 저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모셨어요. 당신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냐며 강문 닫고 주무셨죠. 주말엔 골프 치러 가시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 기억났다. 그때마다 나는 회사 일이나 나는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도망쳤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모두 아내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다. 당신 알아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은 적 있어요. 10년 전부터 5년 동안이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누구 하나, 고맙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다. 병원 다니는 것도 숨겼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그런 거 갖고 병원까지 가냐고 할 것 같아서요. 친정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딸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지쳤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당신은 누가 안 힘드냐?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했죠. 제 힘듦은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아내가 일어섰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요. 손주들도 봤고요. 당신 건강도 괜찮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요. 혼자서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나는 매일 아내를 붙잡았다.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변하겠다고.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더 이상 당신을 변화시키려 애쓰고 싶지 않아요. 지쳤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할 생각도 없었다. 아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붙잡으려는 것뿐이었다.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내는 담담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다. 건강 챙기세요. 약은 냉장고 위에 6개월치 놔뒀어요.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돼요. 빨래는 흰색이랑 색깔 옷 따로 하시고요. 음식은 냉동실에 넣어뒀으니 데워 드세요. 마지막까지 나를 챙기는 아내를 보며 눈물이 났다. 짐을 꾸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잡고 싶었지만 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게 아내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가 된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식탁에는 나 혼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된장찌개도 잘 다려진 셔츠도 아침마다 챙겨주던 고혈압 약도 이제 없었다. 처음 일주일은 냉동실에 있던 음식으로 버텼다. 아내가 해놓은 반찬들을 하나씩 데워 먹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갈비찜. 먹으면서 눈물이 났다. 마지막까지 나를 챙긴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다. 일주일 후 냉동실이 비었다. 배달 음식을 시켰다. 치킨, 중국집, 피자. 며칠 먹다 보니 속이 쓰렸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지만 물 조절을 잘못해서 죽이 되어버렸다. 밥을 하려다 냄비를 태웠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이것도 모르는 놈이 40년을.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40년 동안 아내가 해왔던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내가 한심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다. 손에서 피가 났다. 아내였다면 달려와서 어머, 조심해야지 하며 소독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서툴게 밴드를 붙이며 눈물이 났다. 빨래를 하다가 큰일이 났다. 흰 셔츠와 빨간 양말을 함께 넣어서 돌렸더니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했다. 새로 산 셔츠였다. 망연자실하게 분홍색 셔츠를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청소를 하려니 어디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진공 청소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걸레질은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 청소는 어떤 세제를 쓰는지.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쓰레기가 쌓여갔다. 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사는지, 언제 버리는지도 몰랐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봐야 했다. 어머, 윤 선생님, 부인 없으니 힘드시죠? 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버리시면 돼요. 이웃의 동정 어린 눈빛이 견디기 힘들었다. 밤이 되면 정막이 몰려왔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다. 아내의 잔소리가, 리모컨을 두고 다투던 것이, 함께 뉴스를 보며 한마디씩 던지던 대화가 그리웠다. 오늘 주가가 또 떨어졌네. 그러게요. 걱정이에요. 그런 사소한 대화조차 그리웠다. 누군가와 하루를 나눈다는 것, 같은 공간에 숨 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3개월쯤 지났을까?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다. 채소는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과일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유통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도 카트를 끌며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상추 신선해 보이네. 이거 사자? 맞아? 오늘 저녁에 쌈 싸 먹으면 좋겠다. 아내였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밝은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다. 아내는 항상 수수한 색의 옷을 입었었다. 내가 화려한 옷은
나이 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서너 명 있었다. 모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도 함께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이 4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눈이 반짝였고 웃음이 진심이었다. 몸짓도 가벼웠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깔깔 웃는 모습이 마치 소녀 같았다. 나는 카트 뒤로 숨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단 한 번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전시회 가자. 이번에 서양화 전시한대. 좋아. 그리고 점심은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고 경쾌했다. 이런 목소리로 말하는 아내를 처음 봤다. 아니, 들었다. 장바구니를 든 아내 일행이 내 앞을 지나갔다. 아내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봤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지나갔다. 나는 이미 아내 인생의 풍경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혼절하듯 소파에 앉았다. 장바구니는 차에 두고 왔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 25. 눈이 반짝이고 웃음이 가득했던 그 모습. 첫 만남 사진이 있었다. 친구 소개로 만났던 그날, 아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생생했다. 나는 첫눈에 반했었다. 다음 장에는 결혼식 사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행복해 보였다. 나를 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사진을 넘길수록 아내의 표정은 변해갔다. 신혼 시절 사진에서는 아직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의 사진에서 아내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웃음이 어색했다. 둘째를 낳고 난 후는 더했다. 아내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지쳐 있었다. 30대 후반의 가족 사진. 아내는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고 나는 옆에 서 있었다. 아내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웃으라는 사진사의 말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것 같았다. 40대의 아내는 살이 쪘다. 스트레스로 폭식을 했었나 보다. 얼굴이 퉁퉁 부었고 눈에 생기가 없었다. 나는 그때 살 좀 빼지 그래라고 했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던 게 기억났다. 50대에는 다시 말랐다. 우울증 약을 먹던 시기였구나. 뼈만 남은 것처럼 야위었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가족 사진, 환갑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형식적인 미소였다. 사진 속 나는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뚝뚝하고 어색하고 마지못해 찍는 것 같은 표정. 가족 사진 찍는 것조차 귀찮아했었다. 빨리 찍어. 시간 없어 라고 재촉하곤 했었다. 내가 바보였어. 진짜 바보였어.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사진첩을 넘기며 보이는 것은 서서히 꺼져가는 한 여자의 삶이었다. 반짝이던 눈빛이 사라지고 환한 웃음이 지워지고 생기가 빠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옆에는 변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남자. 바로 나였다. 이제 1년이 지났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어르신 요리 강습에 등록했다. 처음 가던 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여자였다. 나만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수강생이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변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저 양반 부인 없나 봐. 불쌍하게. 이 나이에 혼자 사나 보네. 귀에 다 들렸다. 창피했지만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배워볼까요?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파를 넣는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웠다. 불 조절이 중요해요. 센 불에 끓이다가 중불로 낮추고 마지막에 약불로 은근하게 끓여야 맛있어요.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매일같이 해왔구나. 40년 동안. 그것도 하루 3끼씩.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네. 혼자 살게 돼서요. 아이고, 혼자 사시면 힘드시겠어요. 요리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건강 금방 나빠져요. 할머니는 자신의 레시피를 알려주셨다. 친절했다. 강습이 끝나고 집에 와서 복습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김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짰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다. 다음 주에는 된장찌개, 그 다음 주에는 불고기를 배웠다. 하나씩 늘어가는 요리 실력이 뿌듯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빨래하는 법도 완전히 익혔다. 흰색과 색깔 옷은 따로 빨고, 섬세한 옷은 세탁망에 넣고, 건조기 온도도 조절할 줄 알게 됐다. 청소도 이제 익숙해졌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집안을 쓸고 닦는다.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고, 훌륭한 엄마였고, 무엇보다 멋진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지난 1년 동안 나는 많은 걸 배웠어. 요리하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야. 매일 새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나를 챙기고,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부끄러워. 이제라도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외롭지만 이것도 내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해.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게.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 곁에 진짜로 있을게. 건강하게 살아줘. 미정아, 마지막 인사였다. 이제 진짜로 놓아주는 것이었다. 아내의 행복을 빌며 나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40년 결혼의 끝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쓸쓸하지만 새롭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